거기서 대들었죠. 근데 그 논쟁이 오전 내내 4시간이 갔어요. 기참부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임참부, 군참부, 뭐 정작부 다 와 있는 과장들은 말도 못하고 야, 저 중령 새끼 저 어떡하려고 저러냐 뭐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4시간 토의를 하고 근데 끝나고 점심 먹으러 왔더니 후배가 나를 붙잡더니 형님 뭐 진급 포기했다면서요? 이미 소문이 바로. 그렇죠. 그때가 연습할 때니까 네. UFG 연습할 때는 8월달에 이제 진급 심사가 네, 들어갈 맞습니다. 때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형님이 아침에 오전 4시간 동안 처장님을 그냥 뭐 죽사발 내놨다고 지금 뭐 김영식 진급하기 싫은 모양이다 이런 말이 돌더라. 벌써 뭐 그렇게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빨리 육군본부에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그런데 네. 한민구 처장님이 점심을 먹으러 왔다가 네. 그 당시 육군본부 작전과장이 권호성 전 총장님이었어요. 네. 권호성 대령한테 가서 야 권대령 내가 오전에 이런 문제 갖고 토의했는데 김영식은 이렇게 얘기하고 난 이렇게 얘기했어. 내 말이 맞지? 그랬더니 권호성 대령이 아니요 김영식 말이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오후 토의를 하자마자 처장님이 거기서 딱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점심을 먹으면서 확인해 봤더니 오전에 한 얘기는 김영식 중령의 말이 맞다더라. 김영식 중령 생각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처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건 큰 사건이었어요. 그 나중에 나한테 야 너 처장님한테 가서 좀 미안하다고 해라. 삶의 지혜예요. 이건 잘 배워야 되는 삶의 거야. 지혜요. 여기서 나오는 삶의 꿀팁. 처장님이 기분 나쁘면 안 될 테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했다가 퇴근하기 직전에 차장님 방을 녹하고 들어갔어요. 차장님 죄송합니다. 차장님이 뭐가? 그랬더니 제가 뭐 이렇게 버릇 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입니다. 저보다 처장님이 영웅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민구 처장이 무슨 얘기야? 그래. 지금 육군본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령이 처장한테 달라붙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달라붙은 중령을 처장이 인정하고 제 말이 맞다. 이런 장군이 육군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지금 뭐 그런 장군이 누구냐 뭐 이런 칭찬이 많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엄청 좋아했죠. 이 삶의 지혜.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달려들 때도 달려들어야 되지만 이거 그 후에 이걸 잘 푸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예요. 너무 현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센스가 어디서 나오신 건지 궁금해요. 그 과정에서 장군으로 진급을 하셨습니다. 육군 준장이 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사실 좀 어려운 시기에 됐어요. 합동참모본부에 제가 해외 파병과장을 할 때였는데 분당 샘물교회라고 하는 데서 아프가니스탄에 전도 여행을 갔다가 납치당하는 전대 미문의 사건이 있었죠. 바로 다 철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50여일 정도 우리나라가 거의 뭐 비상 상태 비슷하게 운영될 때였어요. 또 제가 실무 과장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기를 넘겼었고 발표가 나기 직전에 김관영 의장님이 레바논에 있는 동명부대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어서 동명부대는 제가 해외 파병과장으로서 만들어서 해외 파병을 첫 번째 했던 부대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가느라고 같이 해외 출장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진급 발표고 시기 어간에는 저는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진급이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었죠. 뭐 다만 주변에서 뭐 들리는 얘기가 아프가니스탄 이런 문제를 잘 해결했고 역량을 보여줬다 뭐 이런 평가가 많아서 진급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어요. 딱 발표가 나서도 그렇게 크게 뭐 감동이었다 이런 것은 없었어요. 진급 신고하는 날 계급장을 단 날은 아주 기뻤는데 장군으로 발표하고 이럴 때는 그런 감흥을 느끼기에는 업무의 중요성 또 일들이 너무 커서 그런 느낌은 크게 못 가졌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어느 순간 진급했을 때 제일 기쁘셨나요? 원스타 때였어요. 원스타 때. 많은 사람들이 대장 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장 때는 한 2번째 되는 것 같아요. 원스타 때 기분이 제일 좋았고 호러머님께 내가 최고의 선물을 드렸구나 하는 이런 안도감이랄까 기쁨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 대장이 되시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잖아요. 대장이 되셨을 때 나에게 어떤 무게감이 느껴지셨는지 심리적 압박감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있죠. 코리아 세진 생각에는 내가 육군 역사상 몇 번째 대장인 것 같아요? 추측해봐요. 7명이 총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육군 역사상 육군이 창군된 다음부터 몇 명? 몇 번째? 70명.
한 600번 정도 그러니까 되시. 되게 많이 잡잖아요 지금. 아니다. 내가 125번째 대장. 아 그렇습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와. 육군이 지금 창군된 지가 70년이 70년 넘어가는데도 넘고. 불구하고 제가 125번째. 아. 그러니까 6기 공군을 다 통틀으니까 179번째더라고요. 네. 그만큼 많지 않은 수의 대장이 나온다는 거겠죠. 정말 극소수의 네. 장관급이에요. 네. 야전 사령관으로서 갖게 되는 무게감은 엄청 커지는 것이죠. 평시에는 약 13만 명, 네. 전시가 되면은 30만 명 가까이 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네. 나의 잘못된 판단이나 결심으로 목숨 수만 명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이죠. 군사령관을 했던 그 시기는 북한과 첨예화 이렇게 대립되어 있던 군사적 충돌 위기가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포격 도발도 많았었죠. 네. 늘 긴장한 상태로 근무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시나 비상시가 되면 계엄이 선포가 될 텐데 계엄이 선포가 되면 사령관. 강원도 지역 전체의 계엄 사령관이라는 것이죠. 강원도민의 모든 생사여탈권을 지고야 되는 이러한 자리인데 과연 내가 그것을 할 만큼의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잠 못 이룰 수 있는 중압감이 크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좌우명이 The buck stops here라고 하는 이러한 책임감을 늘 가지고 있죠.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런 것들. 또 뭐 경제적으로 따지면 네. 1야전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예산. 것들이 4조 한 8천억 정도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이 재산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국민들이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이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리, 이게 육군 대장의 역할 자리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는 군의 시스템이 좋다고 봐요. 계급에 올라가면서 그러한 단련을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대장이 되더라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매 단계가 자기가 최고 계급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것이죠. 약간 더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미래는 없다. 방향성을 좀 놓치는 경우가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보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해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그거 같습니다. 좀 더 멀리 보면서 체계적으로 내가 쌓아가야 될 것들을 쌓아가는 거. 이런 마인드가 되게 저희 세대에게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삶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영국 대형박물관에는 그렇게 써 있다는 거 아니야? 요즘 아이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 로제타 스톤에도 그게 써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하루하루는 마치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보잘것없는 하루하루를 쌓아서 위대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고 나는 그것이 삶의 진리인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오늘 하루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것이 언젠가 내공이 돼서 뭐 요새 말하면 아우라가 되나? 더 뒤에 아우라를 비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 자신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돌아봤을 때 육군 대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좀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 요약하기는 어렵죠. 이 질문은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네. 대장까지 됐는데에 어떤 사람들의 덕이 컸었느냐 뭐 이런 질문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라면 첫 번째는 저는 부하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었지 않았겠죠. 직접적인 부하도 있고 참모장이었을 때의 부하들도 있고 교관이었을 때 학생장교도 있을 테고 내 옆에서 늘 함께했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했고 내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제가 받지 않았나 싶은 것이죠. 두 번째로 감사할 사람들은 앞에 멘토를 포함해서 제 상관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깐깐한 성격이었는데 운이 좋아서 그분들이 저의 성격을 이해해주고 저는 말이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야. 이렇게 이해해주는 분을 만나서 대장까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또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저건 한번 해봐야지. 저거를 내가 나중에 조금 더 모디파이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세 번째는 뭐
동료들이죠. 동료.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네. 경쟁자다. 저놈을 네. 제거해야지 맞아요. 내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발전시켰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거죠.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8,848m. 그렇죠. 8848. 근데 그 산이 왜 히말라야에 있어요? 주변에 높은 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14자도 그거예요. 네. 바로 그 이유죠. 이 에베레스트 산이 동해 바다에 혼자 있다. 그러면 얘는 절대로 8,848m를 못 될 수 올라갈 없어요. 거야. 그러나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에 모든 산이 7,000m, 8,000m 이상이 되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계 최고봉이 되죠.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나를 에베레스트 만들어주는 히말라야의 높은 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높아져야 그들의 능력이 커져야 내 능력도 커지는 거야. 따라서 나는 그런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죠. 그 외에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집사람, 아들, 매일 기도해주는 어머니,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 부하, 상관, 동료. 이게 지금 첫 번째를 가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편집할 때 가족분들 얘기를 제일 앞으로 꺼내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학생들 또 제 스스로도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 내 자신이 유일한 나의 경쟁자가 돼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또 지망생들 너희들의 경쟁자는 옆에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 군을 위협하는 우리 국가를 위협하는 나라의 학생들. 그렇죠. 뭐 북한의 군관 후보생들 이런 사람들이 너의 경쟁자지 너희 동료를 절대 경쟁자로 의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니요 네. 좋은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지금 그 국방력을 네. GFP에 하면 세계 6위라고 나오죠. 타당하냐에 대한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6위인데 네. 그러면은 나는 생도로서 세계 6위. 소위로서 세계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 6등은 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 맞아요. 뭐 이런 거죠. 지적 역량, 그렇죠. 체력 역량, 우리의 정신력. 역량이 그 네. 정도가 돼야 똔똔이다 맞아요. 하는 거니까 지금 코리아 세진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쟁 상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네. 세계 1, 2, 3, 1등부터 5등까지 그 또 뭐 10등 안에 있는 이런 나라의 군인들과 또 생도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면서 자기를 개발해 나가는 것,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첫 책 육사 생도 생활을 다룬 책의 제목이 나를 외치다라는 게 그죠, 나도 봤어요. 나 스스로를 항상 이렇게 이런 뜻이 담겨 그렇죠. 있습니다. 깨알 홍보였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독일 군인과 우리 군인들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차이가